출가 수행자에게만 열리는 봉암사 산문이 다음 달 20일 일반인에게도 개방됩니다. 세계 명상마을 개원을 맞아 한국 대표 선사를 초청해 간화선 법석을 마련하고 산문을 개방합니다. 조계종과 BTN이 우크라이나 난민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국립박물관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물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며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태고종 종립동방불교대학이 정식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정규 사이버대학 설립을 추진합니다. 태고종은 종도들의 재결집을 통한 종단 고등교육기관으로 발돋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출가 수행자에게만 열리는 봉암사 산문이 다음 달 20일 일반인에게도 개방됩니다. 봉암사가 세계 명상마을 개원을 맞아 제15대 종정 성파대종사, 범어사 방장 지유대종사 등 한국불교 대표 선사를 초청해 간화선 법석을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산문을 개방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선원수자회가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 간화선으로 대중과 호흡하는 제4차 간화선 대법회를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에서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개최합니다. 2년에 한 번 간화선 대법석을 열어온 선원수자회는 코로나로 미뤄왔던 간화선 대법회를 4년 만에 다시 열며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치유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간화선 수행의 정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제 수행한 그 선의 스승들, 당신의 수행을 말로서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직접 이렇게 대중에 나서는 모습만으로도 공부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계기가 4차 간화선 대법회가 열리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고우 정명, 의정스님 등 대표 선사들이 2015년 봉암사에 모여 한국 간화선 중흥과 세계화를 위해 발언한 국제선센터로 20일 간화선 대법회가 개원의 의미를 함께합니다. 간화선 대법회는 매일 오전 6시 자율정진으로 시작해 좌성과 설법, 수행문답, 지도 등이 진행되며 20일과 23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3박 4일 집중수행도 진행됩니다. 매일 오전 10시 설법 시간에는 조계종 15대 종정 성파대종사,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대종사, 항림사 조실 대원대종사, 축서사 조실 무여대종사, 석종사 조실 해국대종사 등 이 시대 대표 선사들이 법석에 올라 정진을 독려합니다. 봉암사는 특히 일반인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산문을 간화선 법회가 열리는 20일부터 7일 동안 법회 참석자에 한해 참배와 순례가 가능하도록 활짝 열어둡니다. 천년의 공세 수동이 또 봉암사이기 때문에 천만 불자에게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참배를 개방하면서 한국의 7대 선사를 모셨습니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간화선 대법회를 시작으로 화두 명상 집중수행, 평일 선스테이, 대한민국 청년 희망 캠프 등 무료 수행과 주말 유료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열어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국민 명상타운으로 운영해간다는 계획입니다. 7년 염원 끝에 문을 연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이 간화선 대법회를 시작으로 한국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는 K-메디테이션의 중심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과 BTN이 우크라이나 난민과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모금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과 상월결사가 오는 8월 12일까지 5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한 모금 캠페인에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의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불교가 선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계종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주요 시설이 파괴되고 민간인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1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전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부대중이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금이 완료되면 인접국가 NGO와 불교단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간접 지원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 입장문을 내셨고 또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께서도 입장문을 내셔서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난민들이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염원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돕자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되겠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도 삼척을 거쳐 동해, 강릉, 영월로 번지며 막대한 재산 피해와 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조계종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도 벌입니다. 캠페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또 다음 달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나눠 진행합니다. 조계종은 모금 캠페인이 끝나면 지자체와 협의한 뒤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난민도 있고 재해민도 있고 이분들 모두가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자배승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서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 피해 이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전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BTN 불교TV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제3대 방장 원담대종사 열반 14주기 추모달해제가 지난 13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달해제에서 문도 대표 설정대종사는 은사이신 원담스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가는 것, 즉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밝히는 것을 강조하셨다며 경허, 만공, 벽초, 원담스님의 선풍을 잇는 것이 제사를 모시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에 참석한 대중은 원담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추모달해제는 방장 다라대종사와 수덕사 주지 정목스님,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회장 등이 동참해 원담대종사 육성법문, 헌향, 헌다,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지역 국립박물관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물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며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닥과 벽면에 마치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화면이 펼쳐집니다. 한편의 3D 영화의 한 장면을 본 것 같은 이곳은 극장이 아닌 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이 이 지역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연구조사해 당시 선조들의 삶을 디지털로 재현해낸 실감 콘텐츠 체험관입니다. 고대 영산강 유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박물관인데 그동안에 관람객들께서는 박물관에 오셔서 직접 유물을 보시고 정보를 아셨다면 실감 콘텐츠 체험관에서는 그 문화들을 직접 체험하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8일 문을 연 이 공간은 폭 35m, 높이 3m의 벽면과 바닥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프로젝션 매핑과 최첨단 오디오, 체험형 인터랙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죽은 자와 이별하는 이 지역의 독특한 장례 풍습인 동무덤과 아직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금동 신발의 주인공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스토리로 꾸며졌습니다. 이 영산강 유역 일대를 지배했던 수장에 신었던 물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금동 신발에 있는 다양한 문양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스러운 문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동 신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해 얼마 전 전시를 마친 국립익산박물관의 백제빛 미륵사 석등 특별전 현장. 석등 앞에서 합장을 하자 연등에 은은한 불빛이 켜지고 웅장한 규모의 백제 미륵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동안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석등 부재들을 3차원 실측 조사해
백제무왕이 건축했던 당시 미륵사가 디지털 기술로 재현됐습니다. 이와 함께 높이 6.6m 대형 화면에 나만의 석등을 만들어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실감 콘텐츠들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유물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전시 기법으로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지와 미륵사지 출토 유물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며 진화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실감나는 콘텐츠로 관객들이 찬란했던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동국대가 개최한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이 올해 공모전을 더한 명상엑스포로 대중을 찾아갑니다. 동국대는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에 앞서 108초 명상 영상 콘텐츠와 국제명상음악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두 공모전 모두 명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참가할 수 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수상작은 명상엑스포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며 영상은 1인 1작품, 음악은 1인 2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태고종 종립동방불교대학이 정식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정규 사이버 대학 설립을 추진합니다. 지난 1996년 동방대학교의 4년제 정규대학 설립 인가를 반납한 경험이 있는 태고종은 종도들의 재결집을 통한 종단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발돋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 불교 전문 교육기관으로 1982년 개교해 2년 과정의 비인가 대학으로 운영 중인 동방불교대학이 교육부 인정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정규 사이버 대학 설립을 추진합니다. 태고종은 지난 8일 열린 2022년도 5차 종무회의에서 동방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가칭 동방사이버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대학은 정규 인가를 받아서 학부가 설립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는 학교는 그냥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운영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동방불교대학은 1982년 단일학과인 불교학과 첫 입학을 시작으로 1984년 69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1990년 범패학과를 신설한 데 이어 불교미술과와 유아교육과 한의학과 등을 개설하면서 대학의 규모가 커졌지만 1996년 종단분교로 교육부로부터 받은 4년제 정규대학 설립인가를 반납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불교학과와 범패학과를 운영하며 종단 교역자와 불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비인가 2년제 종립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방불교대학은 기존의 학제를 유지하면서 정규 과정에 2년 혹은 4년째 동방사이버대를 새로 설립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태고종 고등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태고종 종도들의 여망은 우리 또 학교, 인가된 학교 하나 설립하는 것이 불교계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96년도에 학교 법인을 만들어서 결집이 되지 않는데 이번엔 다시 또 재결집을 해서 종도들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이게 학교라는 게 운영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동방사이버대 설립추진위원회는 이르면 부처님 오신 날 직후 구성될 전망입니다. 종단 내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인 만큼 중앙종의 결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국 교구종무원장 회의를 거쳐 기본재산 출연 등 학교법인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사 진영에서 자금 모금하는 것도 서로 의견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올 안에는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종단 정규대학의 발돋움과 안착을 위해선 저출산으로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 모집과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불교 소식은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나선 대만 자제공덕회와
복권 당첨금을 나눠주는 태국의 한 스님 이야기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에 미사일 폭격으로 큰 폭발이 일어나고 대낮에도 불타는 건물이 즐비한 이곳은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시민들이 왕래하던 도로에는 불에 탄 탱크가 남아있고 피난민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미처 피난 행렬에 오르지 못한 민간인들은 수도 키이우의 지하 벙커에 모여들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으로 소란스럽던 벙커에서 한 소녀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곡 Let It Go를 부르자 금세 조용해집니다. И забудь, что прошло уже не вернуть.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Новый день укажет путь. 해당 영상을 공유한 SNS 계정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대만 자재공덕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항상 인도주의적 입장을 취했다며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활동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재공덕회 재단 본부 법사들은 부처님 자비의 정신 바탕 아래 의료용품, 개인용품, 담요, 식품 등을 모아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남아시아 태국에서는 나눔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스님이 있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나콘 파놈주의 사원 앞으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들어서 현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사원 소속의 한 스님이 복권에 당첨돼 코로나로 지쳐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하루 1인당 500바트, 한국 돈으로 18,000원씩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지인을 만나러 간 식당에서 복권을 사달라고 하는 여성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이때 기도할 때 봤던 숫자 605가 들어간 복권 3장을 구매했고 이것이 모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을 모두 지역민들과 스님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하자 매일 3,000명 이상의 인파가 새벽 6시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사원 측에서는 나눠주고 남은 돈은 자선단체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 누리꾼들은 소유보다는 나눔을 선택했다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신임 신도회장 취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광명사는 지난 13일 경내 직관전에서 주지 충광스님을 비롯해 신도 등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신도회장에 주식회사 태금 이재동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이를 축하하는 취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명사 주지 충광스님은 늘 상구보리 하화중생하고 하심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광명사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동 신임 신도회장은 천태종도로서 신심을 가지고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잘 받들어 신도들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주 태고 보현봉사단이 단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이민년 한 해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행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3일 태고종 제주교구 법당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는 종무원장 구엄스님과 집행부 스님들, 봉사단 단원 등 4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한 박두화 단장은 열정으로 함께한 단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에 더욱 신뢰받는 봉사단이 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임 김춘열 단장은 단원들과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봉사단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제4회 부산불교대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주관하는 올해 부산불교대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불자를 발굴해 4월 30일 열리는 불기 2566년 부산 연등축제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신청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로 불교 발전, 사회 봉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불자와 불교 관련 단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부산불교대상은 김수연 BTN 불교TV 부산지사장 등이 선정됐습니다.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